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인데요. 오늘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 목포 다녀오신 거예요, 지금? 아유, 다녀오진 못하고요. 아, 그랬어요? 제가 현장을 좀 취재를 하면서 예. 같이 저희 시청자분들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아, 중계를 했군요. 네, 오마이 TV로. 그렇습니다. 네. 예, 중계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문자로 7073님께서 손혜원 의원님 혹시 투기로 몰리니까 기자회견 때 목포시에 다 기증한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재산 포기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인 듯 합니다. 떳떳하다고 하면 왜 처음부터 오픈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픈된 것 이외로 앞으로 더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믿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꽤 오래전부터 자신은 박물관을 건립하고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환원하겠다. 이 박물관에 대해서만, 박물관에 있는 컬렉션 등 이런 것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취재할 때 아마 SBS 팀이 이걸 빠뜨린 것 같은데 그걸 네. 했다는 건 잡아두고요. 자, 손혜원 의원이 오늘 2시에 목포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네. 왜 이곳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겁니까? 우선 오늘 기자간담회 연 이유에 대해서 좀 보면요. 예.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질문을 받고 왜곡되고 악의적인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생중계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사실 이곳에서 기자회견한 건 보좌진의 권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와서 기자들이 보게 만들고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그 언론에서 이야기한 매체 중에 한 11채 정도 된다고요. 네. 그 정도 넓이가.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은 그게 몇 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걸 잘못된 겁니다. 필지. 필지로 보시면 됩니다. 14개 필지가 있고 그 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보면 4개, 입구가 4군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건물 매체로 볼 수 없는 곳이고요.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걸 다 사야 되는. 그러니까 예. 건물을 몇 채씩 사서 만든 게 아니라 필지를 사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처음 보도한 SBS도 요즘은 10채, 20채라고 하지 않고 20곳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채, 두 채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네. 단어였다고 생각 들고 부동산 투기 의혹,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특히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목포 현장에서 와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이런 나원내 대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무식하다고 생각한다. 상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나원내 대표가 어제 목포에 와서요. 문체부가 3억씩 집을 16채 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반박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나 3억 차익 난다면 본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본인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도 시대착익 많이 보지 않았느냐 건물 사서. 그렇죠. 그 얘기를 살짝 돌려서 비판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박물관을 위해서 재단에서 구입한 공간이 다 통틀어서 7억 몇천만 원인데 투기란 게 매매 차익을 냈을 때 투기 아니냐. 여기에 나전칠기로 채워서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투기라면 보유기간이 단기간이어야 하고 제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꼭 살면서 자원봉사할 생각이다. 전매로 이익 실현돼야 투기인데 이건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또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17세기부터 21세기 모아둔 나전칠기 유물을 다 박물관에 넣은 다음에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증을 하겠다. 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다 합하면 100억 원 정도다. 근데 이걸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해 충돌, 이익 충돌. 네. 처음 보던 SBS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기라고 말한 적 없다. 네. 본질은 이익 충돌 문제다. 예, 이 질문도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창성장 관련 발언 이 자체가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 충돌 관련 질문이 계속 몇 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 의원은 제가 발언하면 창성장 장사가 잘 되냐? 창성장 발언을 한 건 지역 숙소를 고치는 게 어떠냐는 그런 내용이었다. 창성장을 다른 지방 숙소랑 다르게 그래서 고쳤고 목포를 목포답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고친 건데 내가 이걸 이해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이해관계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모르는 이해가 벌어졌을지 모르는데 그게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일각의 주장 이런 것도 있어. 손혜원 의원이 그 이익 충돌 방지 조항을 이해를 잘 못한 게 아니냐. 그건 뭐 이익을 본다 안 본다 사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이익과 공익과 사익이 부딪히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오늘 대답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취지, 자신의 선의 이걸 강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질문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사익이나 뭐 조카의 이익이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특히 목포가 뜬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했지 않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목포가 뜰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잘 개발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런 곳이 될 거라고 했다. 여기 보고 뜰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한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와보니까 정말 여기 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아직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빈집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청탁 문제도 불거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상 국방에서 이걸 시인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답변은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종주국인 우리나라만 잘못 나전칠기 관련해서 수리하고 있다. 그래서 비웃음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육성해야 한다 해서 권했는데 거절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외국 큐레이터들은 한국이 나전칠기 종주국인데 왜 수리를 이렇게 하냐라고 묻고 나전칠기 수리하려면 일본으로 간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종주국으로서 나전칠기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서는 제가 강요한 게 아니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언론에서 안 실어주고 익명의 제보자가 어쨌다 저쨌다라고 기사가 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시비 아버지 네. 문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아버지 얘기 갖고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예. 이것은 아버지 얘기를 갖고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보온처를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당연히 야당의 반응은 있었을 텐데. 네. 다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예. 한국당 반응을 보면 오늘 손혜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야기거리도 안 될 일들이 이렇게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인사압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반성 없이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일을 치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 윤리를 내던진 것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당당하다. 그 변명의 내용도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원칙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선이라고 믿는 행위를 하려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회견장 현장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선거 유세 같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간 지지자들이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현수막을 들면서 손혜원 의원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목포 구도심 주민들은 당연히 손혜원 의원을 네. 반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도시를 손혜원 의원 때문에 시끌벅적하게 됐으니까 좋아할 네. 텐데 오늘 손혜원 의원이 인터뷰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SBS 기자들 찾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SBS 기자들 어디 있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오늘 기자회견 쭉 보면 언론의 보도 여기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언론이 좀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SBS 그 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판다 팀이죠. 이렇게 예. 물어봤고요. 왜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물었으면 오늘같이 명명백백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적 소모전을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은 왔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요. 그 현장에 없었고요. 예. 국회 출입하는 SBS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손 의원님이 물어봤어요. 그 팀 있냐? 그 주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현장에는 없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국회 출입 기자도 손혜원 의원한테 자신 SBS에서 2번 정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다 거부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이 바로 해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안 됐고 또 두 번째 그 문의가 왔을 때는 빙상계 성폭력 관련해서 제보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또 이렇게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목포를 방문했었는데 네. 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그 문제가 됐던 곳을 뭐 들여다본다거나 네. 주민들하고 만난다거나 뭐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 목포시를 그 시청을 방문했어요. 그 여기서 김종식 목포시장한테 현황 설명을 들었는데요. 뭐 이 인사말까지 공개가 됐고 이후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포 현장을 가서 좀 돌아봤는데 주민들을 만나는 일정은 없었고요. 한 20분 정도 그 창성장부터 그 일대를 100m 정도만 좀 걸어갔다가 좀 돌아가는 주민들의 진솔한 얘기는 못 듣는,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듣지 않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외쳤다고 해요. 이런 일 아니면 한 번에도 와보지도 않고 동네만 시끄럽게 합니까? 눈으로 보면 모릅니까? 이 동네가 투기할 만한 동네입니까? 나경원 의원님 지금 말고 저녁 6시 이후에 와보세요. 그때는 불도 꺼지고 사람도 없는 좀비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니 나경원 의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의원 함께 갔지 않습니까? 네. 그 한성규 TF 그 위원장도 가고요. 예. 여러 명, 김연아 의원도 가고, 뭐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가고 다 갔는데요. 뭐 그런 스킨십은 없었다고 합니다.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종호 기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방금 박종호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만 손혜원 의원 의혹이 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인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해충돌 방지 이 조항이 뭐 예.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충돌될 만한 직무나 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조금 더 보통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당초에 2013년이던가요, 김영란 전임 권익위원장 당시에 청탁금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함께 포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안 자체 명칭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당시의 법안 명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그 당시에 빠져버리게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의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과 거래 제한 금지, 소속 기관 등과 가족 채용,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고, 또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예산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선이었다, 국가를 위한 거였다, 공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금지가 이 조항이라는 말씀이죠? 이 규정이 만일 명시적으로 법 규정으로서 있었다면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면은 이 규정에 저촉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근데 이해충돌 방지 조항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자녀가 로펌에서 일한다면 국회 상임위 배정 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야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는데. 예.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자녀가 로펌에 일하면
그 법사위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법을 반대를 하기는 뭐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변호사고 또 로펌에 있다고 해서 본인이 법사위원을 못하게 한다면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을 하는 것은 또 대의제 원리에 따른 또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무, 즉 국회의원의 임무를 또 방기하는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법의 취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가 속한 로펌에서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관련 사건의 근거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회피를 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 취지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은 또 확대 해석하면서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논란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 문제, 그 교수님이 바라볼 때 이해충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 이제 본인이 지금 투기 목적 없었다. 또 오로지 공익견지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입했다. 또 나중에 모두 사유 환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뭐 명확히 직권 남용 등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검경에서 수사를 거쳐서 이제 확정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만큼 논란이 됐고 혐의가 그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저촉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면은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과연 현행 법률의 시스템 하에서 현재 시행되는 법률 하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다고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이 되게 지지부진했기자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다가 먼저 집어넣어 버렸죠. 2008년 1월 달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에 포함시키고 정부 공직자에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뿐 국회나 법원, 중앙선관위 등에 속하는 공직자들 다 이제 우리 권력 분립에 의해서 권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영역의 소관 행동 강령에 편입시키지 않는 하는 그 적용 근거 규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도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는데 정부는 신속하게 그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익충돌 금지 규정이 국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처벌을 위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면은 적어도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한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처벌할 근거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법률로서 공직자윤리법 2조의 2라고 하는 규정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뒤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벌칙 규정이. 그러면 결국은 이건 훈시 규정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뭐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 법 자체가 부패방지법에서 공직자 행동 강령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두도록 돼 있고 그것은 이제 정부에도 둘 수 있고 국회에도 두도록 하고 뭐 중앙선관위, 법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는 들어갔지만은 개별 법률에서는 국회의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의 법적 미비라고 봐야 되죠. 명시적인 근거 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손혜원 의원의 지금 해명은
네. 내가 사서 다 고쳐서 나전 7기 유물까지 넣어서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기부하겠다. 내가 예.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이해충돌 방지에 걸리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 조금은 뭐, 우리 국회의원이시지만, 법리에 든 조금 반하는 예, 답변이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저도 그 말씀 네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어째 시간이 없어서요. 교수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였습니다.